영화병동 24시. 여보세요. 영화병동 24시입니다. 자, 오늘도 다큐멘터리로 찾아왔죠. 이야, 여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논란의 다큐멘터리 피해 연대기입니다. 저는 조성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학생교육원 교사 김중환입니다. 아니, 우리가 피해 연대기를 하는데 김중환 네. 선생님 너무 남성성을 상징하는 파란 옷 입고 온 거 아니시? 그러게 오늘 좀 시뻘건 옷을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결국에는 이야기는 내용보다도 주제인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생리는 여성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만은 과연 많이 넘은 남성 두 명이서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괜찮은가? 뭐 그런 화두로 던지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취지에 되게 맞는 행동을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을 수 네, 있어요. 네. 이 이게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생리라는 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남성, 여성 중요한 키워드 공론화입니다. 그렇죠. 예. 네. 저희가 그 일조를 하지 않을까. 네. 항상 이 영화병동을 진행하면서 영화를 볼 때 사전 정보 전혀 모르고 봅니다. 거의 제가 모르는 영화를 많이 봤는데 네. 일단 제목만 딱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게 뭔가 굉장히 비장하고 막 피 튀기는 어떤 네. 또 연대기라니까 어떤 전쟁의 역사나 네. 뭐 이런 걸 다룬 건가 어떤 되게 느와르인가 막 네. 속으로 이런 생각하다가 영화 악의 연대기도 막 떠올랐고 네.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이 피해 연대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생리에 대한 다큐고요. 이걸 만드신 이제 보람 감독님, 예, 김보람 감독님. 그렇죠. 예. 이분도 역시 여성이신데 네. 만들게 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원래 영화 쪽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때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친분을 맺게 돼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했대.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하다가 다 선물 짜잘한 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서 그래도 코리아에 왔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선물은 좀 그렇잖아 네. 하다가 우연히 외할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만든 네. 생리 주머니, 생리 주머니죠. 그래서 생리대 주머니. 생리대를 넣는 그 생리대 주머니를 주면 좋지 않을까, 뭔가 네. 의미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걸 딱 네덜란드의 샬롯한테 이걸 선물을 줬는데 네. 샬롯이 이게 뭐야? 맞아. 그래서 이거 생리대 넣는 주머니야. 그러니까 이제 샬롯이 놀랍니다. 문화적인 충격이죠. 그래, 여기서 컬처 쇼크가 딱 왔는데 생리대? 그래, 어쨌든 고마워. 우리 문화권에서 예. 탐폰을 쓰는데 그렇죠. 너희들은 패드를 쓴단 말이야. 예. 그래서 여기서 보람 감독님이 야, 이 전 세계 여성들이 다 똑같이 생리를 하는데 왜 우리는 대부분 일회용 패드형을 쓰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탐폰을 쓸까? 네. 예, 바로 이 의문점에서 도대체 생리에 대해 각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있을까? 같은 21세기 이런 네. 시대에 네. 예, 여기서 이 영화는 출발을 합니다. 네. 생리대의 역사 네. 뭐 이런 것들도 쭉 훑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사건이 있었대요. 저도 영화를 보고 알았는데 지하철에 앉아 있었던 네. 소녀 같은데 네, 중학생 소녀가. 갑자기 생리가 나온 거예요. 네. 미처 이제 생리대나 이런 걸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리가 네. 하필 또 지하철 시트. 시트인데 시트도 가죽이나 플라스틱이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네. 천으로 된 시트여서 예. 흥건하게 네. 그걸 묶고 네. 그 학생은 약간 이제 수치심을 느끼면 얼굴 감싸고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또 사진을 찍어서 찍고 올리면서 옥상식한 여자다. 네, 하면서 막 이렇게 마녀사냥.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생리가 왜 이렇게 인식되어야 하는가. 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것일 그렇죠. 뿐인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생리에 대한 인식의 역사 네. 그리고 생리대의 변천사 네. 같은 걸 이 보람 감독님께서 쭉쭉 훑어주세요. 이렇게 네. 재미있게 네. 그 과정에서 CG나 애니나 너무 음악 이런 예쁘게 것들이 잘해줬죠. 예, 되게 그렇죠. 재미있고 네. 역동적이고 나름 발랄하게 나옵니다. 정책이라던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책으로도 그렇죠. 나왔다는 걸 알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중반에서 발전적인 생리대는 현재 생리컵이라는 거 저도 네. 처음 봤는데 거기까지 안내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사회 전반에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어떻게 사회 공공재로 이게 인정을 받아서 화장실에 마치 휴지와 비누 같은 게 비치되어 있듯이 이것 또한 당연히 그렇게 공공의 재화적인 성격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담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위스콘신주 미국에서 네. 처음으로 이 얘기가 나왔고 뉴욕에서 네, 뉴욕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연설을 하면서 공립학교와 교도소 공립기관에 무료로 되어지는 청소년 법 개정이 된 이런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성남시에서 1,010여 명의 소녀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준 네. 그런 사례를 설명하면서 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담론을 뿌려주시고 네. 맨 마지막에 감독님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감독님 스스로 여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 자신을 본 시선의 변화 그런 것까지 하시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봤었을 때 몰랐던 사실도 많이 봤었고요. 네. 많이 감화되는 점이 있었어요. 예. 물론 공공 생리대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배치한다라고 하면 남성분들이 우선 반감이 있죠. 네. 내가 낸 등록금의 일부가 왜 여성을 위한 무료 생리대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공공 화장실에 무료로 배치해야 된다 말이 나왔을 때는 세금 내는 남성들이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공공연하게 남성도 동일하게 여성도 동일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여성을 위한 생리대로 돈이 들어가는지 네. 의문을 많이 일으키세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것까지 공공재로 하는 건 우리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논란이 무색할 만큼 결국엔 공공재로 됐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고 사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도 오히려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40대 남자 아재 둘이 네, 이야기하는 게 좀 보시는 분이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물론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도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냥 편하게 네. 영화 보고 또 풀어보려고 하니까 편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화의 주요 목적이 이 세상의 반인 여성분들은 반드시 피할 수 없게 생리를 하게 되고요. 네. 생리는 아주 모상식한 남성분들이 이거는 좀 참을 하던지 예.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네. 피해갈 수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늘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꼭 공론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런 취지에서는 오히려 가장 반대급부인 아저씨 둘이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영화의 취지랑 가장 적합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영화 보니 개인적인 좀 추억이 떠올랐어요. 추억이요. 예, 개인적인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리비도가 들끓다 보니까 여하구들을 너무 이성으로서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처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마주하게 되는 건 대학교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대학교 때 여하구 한 분이랑 같이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대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마치 형제처럼 생리에 대해서 힘든 점이라든가 그런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여자 형제가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라는 거를 방패로 해서 남성이 생리 같은 프라이빗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불과 15년 전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도 있는 만큼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야 서로 이해도 되고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네요. 네. 저는 생리대 변천사 네. 이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애니로 이렇게 중간에 초반부에 좀 나오는데 네. 처음에는 이끼나 풀 네. 그렇죠. 아주 옛날이겠죠. 예, 그 다음에 나뭇잎 네. 그리고 토끼의 가죽. 토끼 가죽.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감독님이 나레이션에 피를 처리하기 위한 흐르는 피를 멈출 수는 없었으니까 한 다음에 이런 식빵 겁나 귀찮아 그렇죠. 예, 이런 대사가 딱 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여기서 다루구나 이 영화는. 네, 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예.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남성분들이 마치 소변이라던가 생리작용처럼 참을 수 있는 거로 이해를 하는데요. 예. 좋은 비유가 나와요. 이거는 상처 같은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두꺼워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됐었던 자궁에서 벽이 허물어지면서 나오는 그 상처에서 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큰 상처를 낳으면 야 너 시트 젖으니까 피 참으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얘기예요. 참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예측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적절한 네. 비유였던 것 같네요. 비유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아시까지도 너무 큰 금기예요. 네. 금기라고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저는 영화 보면서도 느꼈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월경이에요. 예, 월경. 월경이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본에서 생리 현상 중에 하나로 에둘러 말한 게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그런 건가요? 영화 내에서 월경이라고 제대로 언급되지 않아요. 우리는 정확한 월경이라는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러 말한 생리란 표현을 영화 내에도 쓰고 있어요. 예. 이거는 직접적으로 월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금기인 거죠. 조선시대에서는 역병이 돈다던가 하면은 카니발을 해. 큰 축제를 하죠. 금기를 부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장대에다가 성분의 속옷이 고쟁이였잖아요. 예. 생리혈이 묻은 고쟁이를 장대에다 들고 돌아다녔어요. 예. 왜냐면 이게 금기이기 때문에 카니발을 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여성의 생리는 그 정도로 한국 내에서는 금기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론화하고 더 이야기하고 남성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안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저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네. 제가 제일 잘못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를 좀 바로 잡게 된 거는 이게 아마 지금도 여성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생리혈 자체가 비위생적이고 불결하고 네, 더럽고 냄새나고. 뭔가 네. 금석지고 막 약간 이런 거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맞습니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걸 보니까 오히려 그거는 지금 대부분 한국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세제형을 사용하면서 통풍이나 여러 네. 면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네. 오히려 이제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그렇습니다. 피일 뿐이고 깨끗하죠. 네, 깨끗한 건데 나온 이후에 바로 산화가 시작되고 네. 또 그게 뭉쳐져 있다 보니까 그 색깔도 어둡게 변하고 뭔가 덩어리도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 부정적으로 예. 보이는 거죠. 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전혀 예, 그런 게 아니었죠. 아니었다는 거죠. 네. 생리커버를 사용하면서 본인 몸에서 나온 순수한 피를 봤었을 때 평상시 알던 그런 그렇죠. 불순하고 네. 냄새 나는 게 아니라 네.
맑게 퍼지는 피라는 거 알았을 때 네. 자기 몸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네. 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바로 이제 보람 감독님께서 네. 직접 여기 액션캠을 이마에다 이렇게 끼시고 본인 꺼내서. 스니커를 이렇게 꺼내서 그걸 이렇게 액션캠으로 보고 버리고 세척하는 그런 장면을 네. 일부러 직접 찍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건 그냥 나 같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피는 전혀 더럽거나 그런 게 아니야. 네. 이런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시기 위해 네. 예. 그 생리 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담아내는 그게 되는구나. 네. 근데 그 더 놀라운 거 이 생리컵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1930년대 여자 배우 리오나 첼머스라는 분에 의해서 이게 처음 만들어졌다고 여성에게 하더라고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여성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만들었고 네. 리오나 첼머스 이분이 난 여기에 이제 모든 걸 걸 거야 하고 이거를 정말 만들고 알리려고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마케팅을 했는데 세계 대전이 벌어지면서 그런 지령이 떨어졌대요. 네. 이제 고무 네. 함부로 쓰지 마. 그렇습니다. 모든 전차 공공재, 캐터필러에 써야 되니까. 전차나 전쟁 물자로 써야 네. 되니까 고무 사용 금지 이게 되면서 이렇게 가라앉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1930년이면 9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서도 네. 모터로 되어 있는 킥보드 다 있었어요. 그런가요? 다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안 됐는데 요즘 들어서 또 네. 전기 킥보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네. 다시 재발굴되는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950년에 다시 리오나 첼머스가 마케팅하고 하려고 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여성들이 네. 이건 좀 뭔가 꺼림직해 약간 네. 이런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네.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가장 위생적이고 오래 사용하면 10년 정도까지도 사용할 수 있대요. 네. 경제적, 위생적 여러 가지로 최고의 대안으로 그래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아쉬운 거는 예. 3만 원짜리 사기 위해서 음. 유럽 쪽에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핀란드 거를 구매 대행으로 사셨죠? 구매 대행으로 2만 원까지 내가면서.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 이 영화가 2015년, 6년 네. 이때 만들어졌는데 2018년에 우리나라에 네. 엔티온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드컵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물론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뭐 여러 마케팅이나 개발 과정에서 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매 운동도 있었고 사건이 또 있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어쨌든 지금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 제품을 팔고 있긴 해요. 국내에서도 판매한다라는 거. 여기에서 서양 여성분들하고 음. 동양 여성분들하고 차이점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탐폰용, 흔히 네. 사입형이라고 하죠. 네. 이런 생리컵이라는 사용을 꺼렸어요. 네. 가장 꺼린 이유는 두 개가 있었죠. 그쵸. 하나는 어. 이런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가는 거부감이 있고요. 거부감. 그리고 이게 내 몸에서 들어갔을 때 못 뺀다는 공포감이 있고요. 남성 위주로 편집되는 곳에서 만들어진 천연막에 대한 환상이었죠. 네. 이걸 넣다가 천연막이 네. 손상이 되어 네. 자기가 결혼할 때 불이익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공포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환상이었고 남성 위주의 역사에 만들어졌던 네. 거고요. 매달 그 생리대 비용을 대기 위해서 여성분들은 아주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남성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리컵에 대한 사용도 권장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 시간에 성교육을 받긴 했는데 진짜 이 성교육 시간은 왠지 막 부끄럽고 막 네. 뭔가 오그라들고 막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생리컵이나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천연막의 어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던 게 지금까지도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보람 감독님이 이제 요거 중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 모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 여학생 자연스레 섞여 네.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네. 엄청 뭐 부끄럽거나 낯간지러운 그런 현장이 아니었고 네. 심지어 남학생들조차도 생리컵과 천연막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와 막이라고 예. 생각하지만 그냥 구성이었죠. 막이 아니었던 거죠. 네, 네. 그렇죠. 이런 것을 오히려 지금 중학생들이 네. 어린 세대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참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네.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음. 번째 가장 높이 사는 거는 비밀스러운 거에 대한 공론화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되게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뭐냐면 남과 여와의 양극화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장 촉발됐었던 게 강남역 살인 사건이잖아. 아, 영화 그쵸. 때도 네. 한번 소개가 나오는데 네. 남성 진영하고 여성 진영하고 강남역 살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갈라져서 아직까지 봉합이 안 되고 있어요. 남성들은 단순히 사건 그 자체로만 본 거예요. 약자를 노리는 사건인데 그 우연히 여성이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다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아주 단기간적이고 미시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예. 남성들에게 조금 생리가 좀 그런 면이 있고요. 여성분들은 넓게 보면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웹상에서 남성들이 계속 비하하고 여성들을 조롱하면서 생긴 거대한 인터넷 조롱 문화 속에서
여성을 살해한 그런 문화의 흐름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무브먼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사태에서는 오히려 공론화하고 이야기할 만한 영화가 마치 피해 연대기 같은 영화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게 중요한 영화의 순기능적인 역할이죠. 영화가 없었으면 우리 40 먹은 아저씨 두 명이서 생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여성분들도 아유 그 얘기는 당신들이 하면 안 돼, 하지 마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영화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생각해 보자고 얘기할 수 있죠. 말씀하신 남과 여의 양극화 네. 그리고 빈자와 또 부자의 양극화 점점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남자 여자까지 심지어 네. 많은 게 너무 양극화되고 이렇게 대립되어 가는데 서로 간의 어떤 건강한 비평과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것들은 뭐 순기능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나친 네.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 지금부터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갖추어지면 네.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상력의 부재는 죄라고 봐요. 여기서 상상력이라는 건 네. 내 왼손에서 번개 나가고 오른쪽에서 화염 나가는 게 상상력이 아니에요. 네.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리얼하게 생각하는 게 상상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날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상대방을 이해를 하려면은 리얼하게 내가 여자였다면은 이 부분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내가 여자 입장이었으면 월경이 어땠을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이 다른 거에 대해 불편한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게 상상력이고 배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좋은 말씀이시죠. 요즘 교육에서는 그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막 가직 들어가봤자 너 죽기 내일 죽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네 인생에서 유서를 써봐. 그 정도까지 나간 거지. 네가 과연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삶이었고 뭐가 불편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점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토론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연결되는데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를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좀 많이 보시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 많은 남성분들이 많진 않지만 일단 영화가 나와서 본 관객의 84%가 여자였고 16%가 남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적은 숫자긴 한데 이걸 본 남자 관객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줬대요. 지지를 보내면서 감독님한테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했대요. 내가 이걸 보니까 정말 좀 여러 생각이 들었고 다시 인식하게 된 게 많은데 제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 질문을 많이 했대요. 감독님이 거기에 대고 딱 항상 이런 대답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중 5일에서 7일 정도 내 몸에서 피가 나고 흐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 잘 상상하시면 돼요. 그거가 제일 하셔야 할 일입니다.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배려라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방송 잘 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재질이라던가 그 생리컵에 대해서 많이 이제 주목받는 점이 있었거든요. 영화 내에서. 그렇죠. 생리대도 그렇지만 여성 용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위생 용품이기 때문에 비패션화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에 밴디지를 발랐을 때 이전에는 전부 다 살색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캐릭터가 들어가면서 아주 인기 용품이 됐거든요. 상처가 안 나도 붙이는 것처럼. 물론 생리대도 기능적으로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캐릭터도 들어가고 패션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리낌도 없고 오히려 남성들이 보더라도 재미있는 화제가 될 수도 있고 공론화하기에도 좋은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여성 생리용품의 패션화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이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부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컵이 종류와 색깔이 아주 다양하죠. 모양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또 감각적으로 하면 예쁘게 나와요, 되게.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게 우리가 막연하게 이거 서구권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훨씬 이런 거에 대해 이미 개방적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보란 감독님도 영화 찍으면서 처음 놀란 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의외로 태어나서 탐폰 처음 본 사람이 남성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래서 이런 영화를 처음에 만들기 전에는 그냥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기도 너무 그런 게 없어서 만들게 됐다 일단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나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영화 보면서 더 생각나는 게
신발이었어요. 네. 신발이 전 세계에서 신발이 없이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무브먼트가 있었잖아요. 예. 학생들에게 신발을 네. 주자. 이걸 떠나서 진짜 네. 힘든 나라에서 생리대가 없이 아니면 탐폰이 없이 지내는 소녀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오히려 뭐 기부품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좀 더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그냥 네. 눈에 보이는 네. 신발이라던가 모자를 떠나서 네. 이쪽 여성의 생리용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네.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방금 그래서 까먹었었던 게 갑자기 네네 생각이 다행입니다. 예. 그 영국 소녀 한 명이 나와요. 이 네. 다큐에 브리라는 소녀가 네,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유튜브 같은데 이로 모든 어떤 여성들의 네. 생리 관련된 용품들을 정말 하나하나 회사별로 뭐 네. 여러 모양별로 다 사용하고 되게 자세하게 후기를 남겨서 리뷰를 남기죠. 예, 네.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되게 네. 팔로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처음에 학교 다니면서 이 활동을 할 때 우연히 이 활동하고 있는 걸 학교 친구들한테 걸린 거예요. 네, 그렇죠. 이 걸렸다라는 표현도 좀 웃긴데 네. 그리고 그렇게 학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영국 뭐 유럽에서도 되게 선진국이고 막 신사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 오픈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우리 마치 딱 조롱을 받고. 조롱받고 놀림받고 그래서 결국 학교를 그만뒀대요. 네. 근데 이 브리라는 친구는 자기가 근데 만약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네.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자기는 못했을 것 같다고. 네. 그래서 본인이 학교를 그만둔 거에 대한 네.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네. 오히려 자기가 처음에 자기도 이런 걸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확신을 갖고 네. 예, 이걸 하고 있다라고 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전 점도 좀- 여기서도 네.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이 들었어요. 거기 나온 여성분 중에 한 분이 생리 그냥 표현 동사로 터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하시고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이 터졌다는 동사 자체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대로 월경을 생리라고 애둘러 표현하는 것도 맞냐라는 의문도 들 뿐더러 동사로 터졌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미묘하게 좀 비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언어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가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것도 그런 거 이제 공론화 해야죠. 예, 그래서 터졌다. 보기 시작하고. 네. 네. 그러네요. 네. 직장에서도 편하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예. 물론 학교도 물론 그렇고요. 예. 동성끼리도 편하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드러내고 예. 다 같이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역할로서 이 피해 연대기라는 영화가 아주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연대기가 네. 굉장히 중의적인 느낌으로 쓰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생리나 생리대의 네. 연대나 역사를 표현하는 네. 그런 연대기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지금껏 이렇게 뭔가 움츠렸던 음지에 있었던 이런 걸로 인해 혹시 고통이라고까지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통이나 어떤 그랬었던 분들의 연대, 모임 네. 이런 것들의 중의적인 의미로 쓰인 네. 것 같아요. 도화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이 영화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선 다큐멘터리는 우선 노동 관련이라던가 네. 아니면 5.18 관련, 4.3 관련으로 해서 네. 계속 리뷰가 되고 예. 그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고 예. 화제가 돼요. 예. 예, 물론 세월호 관련으로도 많이 작품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하고 공론하고 하지만은 과연 피해 연대기 같은 여성의 월경 생리에 대한 영화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언제나 이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이 영화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과연 그 10년 안에도 월경에 대해서 영화가 안 나올 텐데 그때 가서도 이 동일한 10년 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아쉽지 않은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만약 그 10년 안에 그런 게 너무 안 나오고 또 생각보다 변화가 없다면 네. 우리 또 보란 감독님이 네. 아마 나서지 않을까. 음. 피해 연대기 이후 10년 네. 변한 것이 없는 어. 대한민국. 네. 약간 이런 느낌. 오, 괜찮네요. 예. 그런 열심히 일, 만들어놨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많이 공론화되고 배려하는 게 잘 정착이 돼서 12세 관람가죠. 그래요? 어설픈 성교육보다는 오히려 예. 성교육 이전에 저도 초등학교 이거, 5학년 이후라고 한다면 네.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이거 같아요. 정말 성교육을 네. 위해 정말 필요한 영화라는 생각 저도 많이 네, 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노동 얘기하셔서 약간 곁가지 얘기인데 네. 이 영화가 또 의미 있었던 거는 그동안 좀 여성 스태프들이 특별히 영화를 할 때 그 제대로 된 수익 구조 안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보란 감독님께서 다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스텝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배분하는 구조 자체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 자부심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의미 있었던 영화인 것 같고 네. 또 다음 차기작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주제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 코미디언의 네. 어떤 계보 그리고 재밌겠네요. 그 위치와 네. 지금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네. 되게 담아내려고 일단 기획은 했는데 할 수는 있을지 본인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워낙 또 큰일이니까. 네. 근데 응원하고 싶어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 남성분들은 음. 남자다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너무 액션 영화에 치중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 자체는 생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리적으로 거부감 들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밝고 아기자기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익명성을 원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 처리 네, 그쵸. 그것도 예. 너무 재밌고요. 센스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재미라던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꼭 보시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성분, 남성분 모두 꼭 추천합니다. 필요한 영화입니다. 강추합니다. 네. 예. 자, 여기서 피해 네. 연대기를 마치고요. 피해 안 되게. 네, 김모랑 감독님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된 거 같네요. 네, 다행입니다. 구독, 좋아요.